안녕하세요, 시아입니다. 트러블 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 지금 유기자차 성분 때문에 트러블이 막 올라왔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많이들 여쭤보셔서 오늘은 트러블 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극 없는 케어 진짜 어렵고 그렇다고 방치하기엔 너무 커지고 저는 이럴 때 소화기 루틴이라고 부르는 제 루틴이 있어요. 트러블 초기부터 진정될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조금 알려드려 볼게요. 사실 트러블 관리의 핵심은 이거예요. 진정, 보습, 장벽. 이 세 가지만 잘 지켜줘도 어느 정도 피부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때 뭘 더 써서 진정을 시켜야 돼요? 라고 물어보지만 전 집중해야 될 게 뭘 더 빼야 되는지예요. 뭘 빼야 더 빠르게 진정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인 거죠. 저는 트러블이 났을 때 히알루론산, 판테놀, 세라마이드에 집중해요. 세라마이드는 보통 제품으로 나올 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구성된 세콜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성분들에 집중해서 쓰는 편이에요. 피부가 힘들 때 이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루틴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오늘 집중하시면 아마 빠르게 회복되는 3종 세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저는 장벽이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는 이중 세안을 하지 않아요. 젤 클렌저 딱 한 가지로 해결해 보는 편인데요. 오일이 아닌 젤 클렌저 도대체 어떤 거 쓰냐면요. 여기 아시덴 클렌저 쓰고 있고요. 포밍이 아니고 1+1 행사할 때는 가격이 꽤 괜찮아서 이 제품 사용 중이에요. 순한 약산성 클렌저로 몽글몽글 문지르면서 메이크업이라든지 모든 걸 다 녹여내는 편인 거죠. 그리고 나서 클렌징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씻기는 편이라서 정말 장벽이 너무 손상돼가지고 따갑고 아플 때까지라면 그때는 무조건 1차 클렌저 하나로 세안을 끝내는 편이에요. 뭐 굳이 젤 클렌저가 아니더라도 뭐 클렌징 밀크가 될 수도 있고 클렌징 로션이 될 수도 있고 뭐 가벼운 오일 같은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일은 장벽을 좀 과하게 씻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일은 완전 추천을 못 하겠어요. 두 번째는 토너인데요. 토너 뭐 발라도 되고 안 발라도 되고 하는 말이 많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론산 세럼을 토너 대신에 사용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히알루론산을 토너 대신 사용해가지고 히알루론산을 얼굴에 처음으로 가장 많이 촉촉하게 쌓아 올려주는 편인데요. 근데 제가 쓰는 히알루론산 스킨스탠다드 히알루론산인데요. 총 히알루론산의 함량이 2.4%로 고분자 0.4%, 초저분자가 2%대로 생각보다 꽤 많은 용량이기 때문에 재생을 위한 히알루론산은 1% 정도면 되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제품에 섞어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자극이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2.4%에도 아무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바르긴 합니다. 그 다음이 세럼인데요. 세럼 단계에서 가장 챙기는 성분이 저는 판테놀인 것 같아요. 한 병으로 끝내고 싶다 할 때는 이 제품 엔셔의 지켜줄게인데요. 힙한세가 모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하나로도 끝낼 수 있지만 다른 성분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 지켜줄게 앰플에다가 75%짜리 판테놀을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섞었을 때 훨씬 진정이 빠르게 되고 재생이 빠르게 되는 걸 느낀 후부터는 정말 소화기 루틴에 빠지지 않는 제품인 것 같긴 해요. 얇게 바르고 충분하게 흡수 시간을 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판테놀 같은 경우에는 끈적끈적한 성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으면 정말 겉돌기 쉬워요. 겉돌고 이렇게 머리카락 다 굳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녁엔 괜찮은데 아침엔 불편하기 때문에 엔셔의 지켜줄게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 크림 단계에서 저는 세라마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세라마이드는 뭐 요즘에는 세콜지 크림이 너무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 제품 꼭 사용하세요라고 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제가 쓰는 제품을 항상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하는 제품은 세라콜즈입니다. 엑소리주 제품이고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2, 4, 2%로 굉장히 고함량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끈적거리거나 뭔가 달라붙거나 이럴 것 같은데 저는 하나도 끈적거리지도 않고 크림치고는 약간 흘러가는 제형이라서 그래가지고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아마 쓰신 분들은 다들 인정하는 제품일 것 같고, 진정할 때는 참 괜찮지만 단점이 있다면 눈이 좀 시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이 아닌 다른 제품들을 사용하셔도 돼요. 도대체 재생이나 진정할 때 어떤 제품을 쓰는지 또 어떤 성분을 쓰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니까 알려드리는 거지만, 히알루론산, 판테놀, 세라마이드 해서 저는 힙한세라고 부르는데요. 이 힙한세 조합 정말 필승 조합이니까 나중에 정말 불이 날 것 같은 피부나 이렇게 트러블 막 올라왔을 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정말 진정엔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팟 제품 뭐 사용하냐는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밖에서 파는 스팟 굉장히 비쌀 때가 많아요. 사실 그거 이런 칼라민 파우더가 주 성분이거든요. 이 칼라민 파우더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해서 요거 어떻게 사용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알려드리는 방법인데, 요런 토너 있죠? 그냥 토너를 정말 한두 방울만 똑똑 떨어뜨린 다음에, 정말 적은 용량을 떨어뜨린 후에 여기에 칼라민 파우더를 넣어요. 톡톡 해서 넣은 다음에 이렇게 넣고 이거를 섞어요. 그러면 어떤 제형이 되냐면요, 약간 이게 떡처럼 이렇게 변하거든요. 떡? 되게 떡 같죠? 이런 제형으로 변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피부에 스팟 있죠? 이렇게 뭔가, 제가 여기 점이 있으니까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톡톡톡 하면은 이렇게 올려놓고 자요. 트러블이 있는 부위에 이렇게 올리고 다음날에 보면은 많이 진정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제가 좀 이 칼라민 성분이 잘 맞는 편인지 칼라민 쓰면은 훨씬 빠르게 잡히긴 하더라고요. 노랗게 농이 찼을 경우에는 압출을 하기도 하지만, 압출 못하고 안쪽에서 가득 찬, 만졌을 때 엄청 아픈 여드름들은 짤 수도 없고 이거 참 난감하잖아요. 그런 제품에는 저렇게 토너나 세럼에다가 칼라민 파우더를 개켜서 올려놓고 잡니다. 근데 칼라민 파우더 전반적으로 얼굴에 이렇게 개켜서 바르면 안 돼요? 라는 질문도 분명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지성 피부가 아닌 이상은 추천을 별로 안 하는 이유가요, 이 칼라민 파우더가 굉장히 알칼리성에 가까운 제품이거든요.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오히려 기름이 없어지고 건조해지고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게 제 의견이고, 그렇게 사용해도 멀쩡하고 괜찮으신 분들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피부가 정말 예민해서 연고도 바르기 힘든 날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칼라민의 전성분이 칼라민 파우더 100%인지는 확인하셔야 해요. 민감한 피부라면 패치 테스트가 필수인데요. 패치 테스트 어디에다 하면 좋아요? 목, 여기 이런 부분에다 많이 하실 텐데, 여기 접히는 이 부분에 하시면 꽤 괜찮습니다. 털이 생겨가지고 피부가 정말 아프거나 민감해졌을 땐 뭔가 더 사서 더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부가 회복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자극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공유한 히판세 조합과 칼라민이 여러분의 트러블을 진정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만의 루틴이 있다면 댓글로 한 번 더 써주시기 바래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피부 날씨가 안녕하게 다시 만나요. 안녕.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에헤